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단 일체로서 거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독립하여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가셔야 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로 들어왔는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쉴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쉴 거라고. 작년 시험에서 2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주 타겟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거 임의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임의기관을 바꿔놓은 게 누가 바꿨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필수 기관이었는데 이게 임의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제1차관이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부위원장이 없네요. 없으니까 그럼 국토부 1차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그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위원회 수가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죠. 이때 위원회 임명 위촉을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심의회는 국토부에다가 두고 국장이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은 당연적으로 차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1번 질문 볼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X 나가버려야 되죠. 둘 수 있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랬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위원회 임기가 몇 년? 다 2년이다. 다 2년이에요. 그래 틀렸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제가 정규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규정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특별히 만약에 연임을 금지한다면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규정이 없다가요. 모 중개사법생들은 이걸 갖다가 연임할 수 없다고 강의한대요. 없는 거 그거. 우리 대학 강의 아니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낼 일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건 절대 안 물어봐요. 바로 태클이거든 이거. 규정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만 해두시고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지. 당연히. 자, 그러면 1번 질문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X 나와버려야 되죠. 전부 다 위원회 수는 포함이야 다. 포함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 18로 기획했어요.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그럼? 그래서 후단은 맞았어요. 이거는 맞았는데 제외가 틀렸습니다. 다음 3번님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X 나가야 되죠.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처한다. 이 부분은 맞나요? 맞았어요. 그래서 위원회 임명이 축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처한다. 이때 말이에요.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제가 정규 강의할 때도 강조를 안 했죠, 이거.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푸는 요령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낸 거예요. 이 질문 일단 OX. X예요. 그냥 X예요. 만약에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버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특별히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면 이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될 수 없다라고 내면 맞는 거고 누구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맞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럼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현직에 있는 자입니다. 위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냥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심의위원을 소집합니다. 그럼 이거 소집 통지해야 되죠? 이건 기억하고 있죠? 며칠 전까지?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 통보하면 되죠?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통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7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7일이 인자야 전등소등이죠? 인자야 전등소등. 인이 뭐예요? 인장, 변경 등록이죠? 7일 해야 됩니다. 자, 자격증 반납 7일 해야 되죠? 다음에 전속 시 정보 공개 며칠? 7일이고
등록, 통지. 며칠? 7일 내. 다음에 소집 통지. 이거죠.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7일이고. 등록증 반납. 이렇게 됩니다. 인자 전등 소등. 이게 7일이고. 우리 10일짜리 암기한 게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죠. 사교협회 종료 통보. 이래야 됩니다. 4가 뭐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된다? 10일 내야 되고. 교육 통지. 이거 사고 예방 교육이죠.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해 줘야 되죠. 10일 사고 예방 교육 통지. 10일 전까지고.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죠. 등신을 통보한다.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그다음에 종료. 고용관계 종료. 10일 내야 되죠. 종료 신고는 10일 내야 한다. 고용 신고는요. 업무개시 시전. 그다음에 통보가 바로 과태료 부과 통보.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등록관청에다가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10일.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한다. 이게 그 통보예요. 그리고 이번에 10일짜리들이 생겼죠? 10일짜리들이 어디서 생겼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그렇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에 생겼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조치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센터에서 조치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해줘야 되죠. 국토부 장관 신고센터에다가.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센터에다가 우리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여기다가 해줍니다. 10일까지 해줘야 되죠. 10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10일 내에. 그래서 거기서 10일이 나왔어요. 그건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다음 5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지책사유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는 국토부 장관 밑줄 긋고 가는 거예요. 해촉할 수 있다 밑줄이죠.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밑줄을 문제를 읽으면서 포인트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포인트에. 제가 동영 여러분들 보실 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돌아다니잖아요. 맞췄나 틀렸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시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옳은 것, 핵심 포인트 단어에 밑줄 긋고 X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돌아왔을 때 검산을 꼭 해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돼 있어야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슬쩍 시도의사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잘 못 알아봐요. 뒤만 보고서. 그래서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이 잘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이런 지문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고 습관적으로 체크해버리면 바로바로 다 잡혀요. 자, 그럼 그 정도.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이 제척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잘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28회 때도 그랬고 우리 30회 때도 그랬고 제척 사유에 대해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암기를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척 사유라는 것은 안건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위원이. 그러면 안건에 친족인 관계가 있었다든가 배우자 관계인 게 있었어요. 그럼 제척 사유에 걸린 거죠. 나아가서 대리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지. 자문을 한 적이 있다. 전부 다 감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그럼 이거 회피를 해줘야 되고요. 위원이 안건 심의에 회피를 해줘야 되고 안 했다.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고요. 이거 당사자랑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기피.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심의위원을 받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문제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데 자 일단 여기서 공인인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거 맞죠? 그럼 요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팔로우하는 거죠? 예, 팔로우 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줘야 됩니다. 28회 때인가 그걸 갖다가 여기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죠.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지사가 팔로우하는 거예요.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 사항 맞죠?
또 중개보수 변경도 맞죠?